그리고 남극. 인간이 생존하기에 가장 열악한 장소인데요. 이 극한의 장소를 잠도 포기하고 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바로 극지 마라토너라고 부르는데요. 자, 오늘 진로 콘서트 잡스다에서는 한국인 최연소로 세계 4대 극지 마라톤 코스를 완주한 오지 탐험가 윤승철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대로 최연소로 사막 마라톤 그랜드 슬램을 달성을 한 윤승철이라고 합니다. 또 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탐험 문학이라는 새로운 문학 장르를 또 하나 만들어 보고 싶은 학생이고, 먼저 사막 마라톤을 제가 했다고 했는데 그게 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경기인지 한번 짧은 영상을 준비를 해봤어요. 이걸 보고 제가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퀴즈를 한 개 낼게요. 여기에 나오는 숫자들이 어떤 걸 의미할까요? 6/7, 250.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 완주한 사람? 아니에요. 250km는 사막 마라톤을 한 번 하면 달려야 하는 거리예요. 제가 4군데 사막을 달렸다 했잖아요. 그러면 한 군데 사막마다 250km를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6박 7일 동안 달리는 거고요. 그리고 45와 180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180명 정도가 참가를 하고 45개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에서 선수들이 와요. 그리고 25는 뭘까요? 25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참가하는 여자 선수들의 퍼센트,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여자가 참가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25% 정도가 탈락을 해요. 마라톤이기 때문에 시간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25% 정도는 다 완주를 하지 못하는 그런 비율이고, 46은 참가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22살 때 마라톤을 완주를 했는데 그때 제 나이가 최연소였고, 그렇게 따지면 60세, 70세 할아버지, 할머니도 마라톤을 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380과 700은 380만 원은 사막 마라톤을 한 번 가는데 드는 참가 비용이었어요. 그리고 700만 원은 참가 비용과 비행기 값, 장비 이런 걸 다 비용을 포함한 가격이 7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제가 사막 마라톤을 했다 이런 얘기보다는 하면서까지 어떻게 그 과정들, 어떻게 준비를 했고 어떻게 완주를 할 수 있었는가, 그런 과정들을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집트 사하라 사막이 한 군데 있고, 세계에서 가장 추운 남극이 있고,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칠레 아타카마 사막이 있고, 세계에서 가장 바람이 많이 부는 중국 고비 사막, 이렇게 4군데가 있고요. 다 각자 250km 이 사막을 혼자 아무도 도움도 없이 사막을 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길은 어떻게 알까요? 사막의 중간중간에 100m, 200m 정도마다 작은 깃발이 꽂혀 있어요. 그걸 보고 사막의 250km 완주를 하는데, 저희가 참가비를 낸다 했잖아요. 그 참가비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건 저 깃발로 표시된 길밖에 몰라요. 그리고 1등이 아니면 사실은 저 깃발을 볼 필요도 없는 게, 누군가의 발자국이 사막에 찍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처음으로 가지 않는 이상 앞사람의 발자국을 보고 따라가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10km마다 이런 체크 포인트가 있어서,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포기하고 싶고 너무 몸이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런 10km마다 있는 기록 체크소에서 자기 컨디션을 말하고, 너무 안 좋다고 하면 다시 낙타나 차를 타고 다시 도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또 안전한 장치가 되어 있는 마라톤이기도 합니다. 보통 마라톤 경기하면 그냥 맨몸으로 뛰는데, 사막 마라톤 같은 경우는 가방을 메고 그 가방 안에 6박 7일 동안 자기가 먹을 음식을 다 들고 뛰어요. 그래서 하루에 저희가 3끼를 먹으면 7일 동안이면 거의 한 20끼 정도를 먹을 음식을 다 들고 뛰고, 그날 먹을 물까지 들고 뛰고요. 그리고 밤에 어쨌든 자야 되니까 그때 잘 때 덮을 침낭, 구급약품, 사막 같은 경우는 낮에는 한 40~50도 정도가 되는데 밤에는 기온이 거의 영하로 떨어지는 엄청 추운 날씨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입을 패딩, 뭐 겨울 모자 이런 것까지 다 들고 뛰는 경기예요. 지금 제가 250km를 그렇게 해서 4번을 다 달려서 최연소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고 왔지만 사실은 저는 운동을 좋아하거나 잘하지 못했어요. 제가 딱 여러분들 나이 때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에서 막 친구들과 뛰어놀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학교 건물에 학교 교실에 유리창이 깨져서 바닥에 떨어져 있었는데 그걸 못 보고 놀다가 그 유리를 밟고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발목이 돌아가면서 정강이뼈가 부러졌었어요. 언제 다시 걸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하셨던 게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렇게 다리를 다치고 3개월 정도 병원에 입원을 했었고 퇴원을 하고 나서도 4개월 정도를 여기 발가락부터 여기 허벅지까지 깁스를 해 있었어요. 또 차마 그때 당시에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말을 못했지만 지금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그때 다리를 다치면서 왼쪽 발을 다쳤거든요. 근데 무릎에 성장판을 다쳤어요. 그러니까 왼쪽 무릎에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한창 성장기 때 무릎이나 발목에 성장판이 있어서 그 성장판이 열려야 키가 크거든요. 근데 그때 다리를 다치면서 저는 왼쪽 무릎의 성장판을 다쳐서 왼쪽은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기가 더 키가 안 크기 때문에 여기도 호르몬 주사를 맞아서 키를 안 크게 했었고 그래서 지금 키가 중학교 2학년 때 키였어요. 그때는 너무 힘든 시기였어요. 저한테는. 여기 사는 의미가 뭔가 내가 못 걷고 만약에 못 뛰고 그렇게 된다면 나는 그냥 침대에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럼 사는 의미가 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저한테는 큰 나름의 시련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때 소설을 써오라는 과제를 받고 내 소설 주인공만큼은 정말 잘 뛰는 친구로 써보자. 그러면 어떤 소재를 가지고 글을 쓸까 생각을 하다가 사막 마라톤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누군가 사막을 달리고 있는 사진을 봤는데 이거는 소설로 쓸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몇 년이든 내가 준비를 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1년 정도를 제가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하루에 한 2km, 3km씩 걷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1년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우편함에 한 개의 편지가 왔어요. 누구 생각지도 못했던 편지였는데 앞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골라가는 재미, 느낌표 적혀 있었고 뭐지? 해서 보니까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골라가는 재미 이렇게 왔어요. 입영 영장인 거죠. 나는 어디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저는 사막 마라톤을 한번 해보고 싶었고 도전을 하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고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이 그래도 힘들다고 하는 해병대에 지원을 했습니다. 당장 10km 걷는 것도 힘들었는데 250km의 사막 마라톤을 도전하는 건 저한테는 엄청 힘든 일이었고 무리였거든요. 근데 전역을 하자마자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도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가비가 380만 원이었고 뭐 비행기 값 이런 거 다 합치면 700만 원 정도 든다 했잖아요. 700만 원이면 지금도 엄청 큰 돈인데 그 돈을 어떻게 마련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부모님께서 제가 서울로 대학을 가서 방을 하나 잡아주신 게 있었는데 부모님 몰래 방을 뺐어요. 그리고 방 보증금을 가지고 대회 참가비를 신청서를 내고 비행기표를 샀습니다. 그때 당시에 또 한 개 했던 게 뭐였냐면요. 그 회사에 제안서를 쓰는 거였어요. 제가 그러니까 원래 살고 있던 집은 엄청 좋은 집이었는데 거기 방을 빼고 이사를 갔던 곳이 여기였어요. 여기는 옥탑방에 막 비가 오면 비가 들어오고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다 들어오는 집이었어요. 그러다가 막 바람을 막으려고 신문지를 붙이다가 이런 기사를 봤어요. 우리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키워드 도전, 청춘, 열정, 패기 막 이런 기사를 하나 봤어요. 그 기사를 보는 순간 나도 한번 저런 회사에 내가 지원을 해보면 후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나도 내가 이러한 청년이지 않을까. 도전하고 패기 있고 청춘이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에
어차피 대회 기간도 남았겠다고 싶어서 막 제안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한 30군데 정도의 회사에 썼거든요. 근데 다 거절을 당했어요. 하다 보니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간 데를 또 찾아가고 전화도 드리고 뭐 메일도 보내고 등기도 붙이고 해서 직접 편지도 쓰고 해서 100군데이 넘는 회사들을 찾아다닌 결과 3군데 회사에서 후원을 해주겠다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고, 그때 당시에 후원을 해주셨던 회사랑 아니면 후원을 해주셨던 분 덕분에 제가 3군데 사막을 다 다녀왔거든요. 근데 마지막 한 군데가 남극 마라톤이었어요. 남극 마라톤은 참가비가 1,2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뭐 참가비에 비행기 값에 이런 걸 다 합치면 1,5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드는데, 이거는 너무나도 큰 금액이어서 저도 스스로 뭔가를 더 해야 됐어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펀딩 사이트를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누구나 제 글을 보고 이 학생을 그냥 후원을 해주고 싶다고 생각하면 누구나 인터넷으로 후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였는데 6가지 공약을 제가 펀딩 사이트에 올렸어요. 저를 후원을 해주시면 나중에 그 돈을 다시 갚는 게 아니라 저는 이 6가지 공약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공약을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가 작고 투명한 유리병에 사하라 사막 모래랑 남극 빙하를 담아서 하나밖에 없는 기념품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2번째로 했던 건 저를 후원해 주시면 잊고 싶은 추억이 담긴 물건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사하라 사막을 뛰면서 사막 한복판에 그 추억이 담긴 물건을 완전히 묻어서 기억을 잊혀주게 해주겠습니다라는 공약이 있었어요. 이때 어떤 친구는 어떤 중학생 친구였어요. 중간고사 성적표를 저한테 줬었고, 고등학교 친구는 6월 모의고사 성적표를 줬고, 어떤 대학생 친구는 커플링을, 헤어진 여자친구의 커플링을 줬었고요. 그러다가 어떤 한 친구는 이랬어요.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와 같이 찍은 스티커 사진을 저한테 줬어요. 제가 물었죠. 헤어지려고 하냐, 벌써 혼자 마음이 정리를 하는 거냐. 아니래요. 나중에 신혼여행 때 찾으러 온다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하라 사막 한복판에 묻어주고 대신 위도랑 경도를 GPS로 좌표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잊고 싶은 기억이 있으면 진작에 버렸을 텐데 안 버린 이유가 언젠가는 보고 싶어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좌표를 가르쳐 준다고 했는데, 그걸 보고 신혼여행 때 그 좌표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러니까 이 친구였어요. 나중에 신혼여행으로 찾으러 온답니다. 괜히 위도와 경도를 다르게 가르쳐주고 싶네요. 저한테 3번째 공약이 뭐였냐면요, 저를 후원을 해주시면 제가 직접 사막과 남극을 달리면서 만든 엽서가 있었어요. 받는 사람은 사막을 달리는 제 사진과 감사의 글과 감사 영상까지 QR코드로 같이 볼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3번째 공약이었고, 4번째가 저를 후원해 주시는 분의 이름표를 만들어서 항상 배낭과 제 옷에 달고 뛰겠다는 공약이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한 개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꿈은 잠잘 때 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잠 못 들게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제가 사막 마라톤을 한 3년 반 정도 준비를 하고 사막 마라톤만 생각을 하면 자다가도 좀 막 잠이 갑자기 깨고, 그리고 다른 게 너무 피곤한 게 있더라도 운동장을 몇 바퀴 뛰거나 돌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꼭 아침에 저절로 눈이 떠져서 사막 마라톤을 내가 하기 위해서는 오늘 지금 내가 이거만큼을 연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생겨서 하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저처럼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꼭 여러분들도 제가 생각했던 그리고 경험했던 이러한 생각, 이러한 말귀를 꼭 한번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젊음과 패기가 넘치는 청년 멘토의 이야기. 여러분, 흥미진진한 시간이었죠? 네, 윤승철 씨는요, 오지를 찾아다니는 탐험가이시기도 하지만요, 또 글을 쓰는 작가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쓰셨던 시 중에 우리 학생들에게 좀 들려주고 싶은 구절이 있으시면 좀.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네네. 저도 제 시인데 다 못 외워서 폰을 보고 할게요. 네. 써본 20대만이 안다. 이력서를 쓰는 시간이야말로 제대로 된 이력임을.
지금까지 이렇게 못나 보인 적이 없었다고 한숨을 연거푸 내쉬며 처음으로 지난 삶을 돌아보는 시간. 사막에서는 사소한 낙타 발자국도 주인공이 되는데 언제나 어색한 밤 명함판 사진. 내가 아닌 그 사진 말고 모래 위 비친 내 그림자를 차라리 내고 싶다. 제가 다 읽은 건 아니고 이렇게 네. 제일 앞부분이랑 제일 마지막을 읽었는데 너무 판박이처럼 이렇게 맞아요. 누구나 너도 나도 그리고 본인 저 스스로도 뭐 여러 회사에 다 똑같은 이력서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돼서 한번 써봤던 시였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윤승철 씨에게 궁금한 거를 사전에 미리 질문을 좀 해줬거든요. 네, 네. 먼저 윤승철 씨께서 마음에 드시는 질문 있으세요? 저는 현실적이고 직설적인 수입은 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궁금하네요. 해요. 제가 이번에 이제 2월 달에 내년 2월에 졸업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수입을 얻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제가 무인도 탐험대를 운영을 하고 무인도 테마 연구소라는 걸 만들어서 제가 명색이 그냥 소장으로 되어 있지만 오. 뭐 사무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근데 무인도 탐험대를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무인도에 가보고 싶고 생활해보고 싶고 체험하고 싶고 무인도에서 교육을 하고 싶고 그러니까 뭐 캠프 같은 거죠. 그리고 회사 같은 곳에서 신입사원 연수 뭐 이런 것들을 무인도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 회사나 학교 그리고 그냥 개별적으로 가고 싶은 친구들에게 무인도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무인도 탐험대를 꾸려서 운영하는 게 한 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서울에서 쉐어하우스를 한 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지방에서 서울로 와서 방비를 내고 생활을 하고 있지만 너무 비용이 비싸서 저랑 친구랑 그냥 집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도 방을 쓸 수 있게 하자.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책을 2권을 썼고 지금 또 2권이 곧 나오는데 많지는 않지만 인세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네. 인생 최고의 에피소드? 최고의 에피소드는 뭐냐면 역시 사막에서의 일인데 네. 제가 제일 처음 사막에 갔을 때 정말 목이 말라서 죽을 뻔했어요. 원근감이 없거든요. 사막은 뭐 비교할 대상이 없어서 1km 있나 2km 있나 10km 있나 20km 있나 다 똑같은 점으로 모여서 꼬린 지점이 보이길래 다 왔다는 생각에 막 아껴둔 물을 다 벌컥벌컥 마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한 대여섯 시간을 더 가야 되는 거리에 꼬린 지점이 있는 거예요. 저는 한 1시간이면 될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목이 말라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을 했고 너무 힘들어서 막 정말 막 목을 잡으면서 가고 있는데 지나가는 외국 선수들이 다른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 선수들이 물을 좀 얻어서 먹으면서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막 저희처럼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호수로 빨아먹거든요. 애기들 먹는 것처럼. 네. 왜냐하면 조금씩 목을 축여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막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막 한 7명 거를 물 호수를 막 빨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기억에 나요. 그 정도 갈증이면 정말 뭔데 못하겠어요. 괜히 지금 또 갈증이 나네요. 그러게요. 자, 그러면 또 하나 꼽아주시겠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곳? 네. 기억에 남는 곳 남극인 것 같아요. 남극에서 정말 새로운 경험을 많이 했어요. 일단은 해가 안 졌을 때였거든요. 제가 네. 갔을 때가 남극의 여름이어서 24시간 밝았고 그리고 펭귄들이 엄청 저희를 반겨줬고 무엇보다 별이 너무 많았던 곳이었어요. 쏟아질 것처럼 보일 것 같아요. 네. 또 한 개 실감했던 게 막 몇 시간 간격으로 한 번씩 빙산이 무너지는 소리가 나면서 막 빙산의 빙하가 막 무너져 내리거든요. 네. 지구 온난화 뭐 그런 생각도 들었었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 남극에서. 네. 굉장히 아름다운 곳일 것 같네요. 한계 극복 방법. 한계 극복 이거는, 방법. 저는 매일매일 조금씩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한 순간이 딱 극적 포인트가 돼서 반전이 생겨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건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저는 3년 반 정도를 재활 치료를 받고 사막 마라톤을 준비를 했는데 아마 그런 경험 때문인지 조금씩 계속 나의 한계나 나의 컴플렉스를 매일 조금씩 극복해 나가는 게 저만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앞으로의 꿈은 계속 저는 글을 쓰는 작가가 되는 꿈이 있어요. 근데 그냥 어떤 글을 쓰고 싶냐면 저는 새로운 문학 장르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요. 탐험 문학이라는 장르예요. 제가 직접 다녀오고 체험을 했던 여행지 혹은 낯선 곳에 대해서 글을 쓰는 그런 탐험 문학을 만들고 탐험 문학 작가가 되는 게 저희 꿈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사전 질문이었고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또 궁금한 점이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즉석에서 한번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네, 우리 친구. 이 사막에서는 막 전갈이나 독사나 그 남극 같은 케이스에서는 북극곰 그런 위험은 없었어요. 남극이어서 북극곰은 다행히 없었고요. 없었고 항상 그런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수들은 신발을 벗거나 아니면 텐트에 들어가거나 침낭에 들어갈 때 항상 한 번씩 다 털고 들어가요. 신발도 신기 전에 모래를 다 털고 뭐 침낭에 들어가기 전에도 벌레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들어가고요. 풍뎅이나 작은 벌레들이나 도마뱀들은 실제로 많이 봤고 막 텐트 안에서도 막 텐트 안으로 들어오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각자 조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개별적으로도 약을 들고 가지만 의사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따라다니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안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건 없겠네요. 네.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 있는 친구.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거나 뭐 후원 같은 거 해주셨나요? 부모님이요. 지지도 안 해주셨고 후원도 안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하고 싶다 하겠다 하면 어떤 결정이든 항상 오케이는 하셨지만 대신 네가 네 힘으로 해라라고 하셨어요. 부모님 만약에 저는 반대를 하셨다 하면 뭐 PPT를 막 몇십 장을 만들든 뭐 아니면 뭐 보고서를 만들든 부모님을 얘가 정말 간절하게 하고 싶구나, 얘가 이걸 안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꼭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말씀을 드려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받아볼게요. 네, 우리 친구. 오지 탐험을 하실 때 힘든 일이 있으셨잖아요. 그때 어떤 생각과 의지로 이겨내셨나요? 솔직하게 말해도 되죠? 그럼요. 사막 마라톤 하면서 와, 내가 정말 목마르고 힘들고 쓰러질 것 같고 한국에서 30도만 돼도 더운데 거기는 50도가 넘으니까 막 여러 생각이 들죠. 왜 왔을까? 뭐 내가 정말 이걸 완주할 수 있을까? 그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 빨리 골인해서 시원한 사이다를 마시고 싶다. 정말 삼겹살과 치킨과 피자를 먹고 싶다. 저걸 먹고 죽더라도 먹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정말 나를 후원해 줬던 많은 분들 그리고 나 가기 전에 그렇게 막 노력했던 순간들 그런 생각은 전혀 하나도 안 들고요. 정말 나는 골인해서 진짜 시원한 물을 마시고 찬물에 뛰어들고라도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딱 들어와서 깨끗한 방에 이제 찬물로 샤워를 하고 딱 침대에 누우면 그 순간부터 또 가고 싶어져요. 이상하게. 네. 중독이네요,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4번을 연속으로 갔는데 네. 매번 만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몇십 명은 매번 만나요. 또 왔냐 하면 자기 또 왔대요. 왜 왔냐 하면 모르겠대요.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놓고 또 같이 가다가 힘들어서 얘기하면 왜 왔나? 왜 왔나. 자, 질문은 여기까지 받아봤고요. 네. 오늘 극지 마라토너이자 오지 네. 탐험가이신 윤승철 씨와 함께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게 너무 좋은 자리이자 기회인 것 같아요. 이런 나이대일수록 정말 다르게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꼭 세상에 정해진 답만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정해진 길로만 가라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많이 좀 알고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